조지아주 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애틀란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어 라고 그러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란타. 아 그래요? 그 유명한 미국 내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 애틀란타를 본거지로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그다음에 델타항공, 그래요? UPS, 그다음에 홈디포. 거기가 본사가 애틀란타. 다 본사가 다 지금도 애틀란타에 있어요. 그래 왜 그러지? 그러니까 미국 그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해보면은 500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왜? 애틀란타가 뭐가 좀 있나? 최근에는 이제 MS를 비롯한 이 테크 기업들도 이 애틀란타 지역에 투자를 되게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 갑니까? 지난주에 이제 미국 하겠다고 했으니 문 해야죠. 열었죠. 네. 미국 드디어 이제 첫 주로 가는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할까요? 미국 하면 그래도 이거야말로 이렇게 딱 다트 이렇게 던져가지고 딱 꽂히는 대로 이렇게. 미국이면 역사와 전통의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가야 돼요. 펜실베니아 뭐 이런 데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니면 뭐 요즘에 테크 기업으로 제일 핫한 뭐 역시 누가 뭐래도 최대 경제권인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최근에 한국하고 가장 관련이 깊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이제 여기 한국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주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데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국 남부에 있는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예. 여기 조지아 무슨 공장 들어서. 예.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대기업 투자 먼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친 듯이 미국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죠. 예, 정말 미국의 어마어마한 일자리를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가는 곳들 중에 상당수는 미국 남부 지역이고 그 중에서도 조지아가 제일 핫한 그래요? 핫플레이스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지아. 예. 그래 뭐 자동차 공장 뭐 이런 건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조지아주와 대한민국의 인연이 시작된 거는 이제 2009년이에요. 2009년에 기아 자동차가 이 조지아주 저 끝쪽 서쪽 끝에 이 웨스트 포인트라는 요 지역에다가 자동차 공장, 기아 자동차 미주 공장을 건설을 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웨스트 포인트 이 지역은 원래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 남부니까 옛날 목화 이런 게 많았잖아요. 방직 산업, 섬유 산업 이런 게 발전했는데 당연히 뭐 다 이제 몰락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아시아 먼 곳에서 기아 자동차가 연간 30만 대 이상의 차를 만드는 대규모 자동차를 조지아주에 퍽 건설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조지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아 자동차는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티타늄 밧줄이 내려온 티타늄 밧줄이.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웨스트 포인트 조지아주 서부 이쪽 지역은 실업률이 막 12%, 15% 치솟았는데 지금은 실업률이 3% 이하예요. 이렇게 해서 조지아주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했던 한국 기업들은 이제 최근 들어서 막 바글바글합니다. SK 같은 경우고 SK온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공장을 이제 잭슨 카운티에다가 이제 지어서 지금 건립을 했죠. 그래서 조지아주 안에. 예, 조지아주 북쪽입니다. 여기는. 예, 화면에 보시면 조지아주 좀 북쪽이죠. 보면은 요 지역에 이제 현재 공장을 1공장, 2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이제 포드의 이제 F150, 그다음에 폭스바겐의 이제 ID4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가 이번에는 기아차랑 정반대쪽 동쪽 끝에 있는 이제 서베너 항구가 있는데 요 옆에 있는 브라이언 카운티에다가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의도 한 3배 면적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하는데 이 서베너항이라는 곳은 이제 미국 내에서 보면은 한 3번째 정도 규모의 항구입니다. 한 부산항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현대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인접 지역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사들도 좀 들어가.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이 서베너에 지금 공장을 이제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터리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배터리 공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또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이 태양광
모듈 공장이 원래 이제 이쪽에 있었는데 최근에 증설에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다 여기 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가네요 진짜. 예, 그리고 이제 SKC 네. 여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 패키지용 글라스 기판 공장을 이제 조지아에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관련 업체, 1차 협력, 2차 협력 업체들, 이제 벤더들이 이제 다 조지아로 지금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네.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막 땡큐. 한국 기업들이 내려와가지고 일자리 만들고 땅 파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면은. 얼핏 보니까 저 플로리다 바로 이쪽인 것 같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빨갛게 표시된 아주 잘 보이시죠? 네. 플로리다가 툭 튀어나온 쪽이 플로리다. 플로리다 북쪽에 있는 주가 이제 조지아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서양하고 맞닿아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는 뭐 테네시,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동쪽에는 이쪽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있는 거죠.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당연히 이제 플로리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엘러베마 주가 있습니다. 엘러베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엘러베마 공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게 기아 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네. 현대차는 옆에 엘러베마 요쪽에 있으니까 요 사이를 잇는 구간 중에 우리나라 이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미국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24번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 가네요. 예. 15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국보다 한 배 반 아, 정도 되는 거고, 인구는 한 1000만 좀 넘어요. 그래서 1000만. 예. 그래서 조지아주는 인구로 따지면 8번째. 그러니까 인구가 꽤 많은 주죠. 네네. 예, 인구가 많은 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애틀란타 네. 야구팀도 있고. 아, 애틀란타 여기에요? 예, 애틀란타가 보통 미국은 이제 주의 주도는 소규모 도시, 그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애틀란타가 이 주도입니다. 크잖아요, 거기는. 예, 대도시요. 네. 애틀란타 이제 광역권, 이제 뭐 이렇게 전체를 묶어 보면은 인구 600만 되는 도시니까 되게 큰 도시죠. 아 맞아. 그리고 애틀란타에 가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아마 한인타운 뭐 이런데 어마어마하게 요즘에 네. 제일 뜨는 한인타운이 애틀란타. 예, 맞아요. 이쪽 있죠. 예, 그래서 애틀란타가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예외적인 대도시가 주도를 겸하고 있는 네. 이제 이런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지아라는 이름은 딱 보면 영국식이잖아요. 조지아. 예. 이게 이제 1732년에 이제 이 식민지를 다스리는 어떤 헌장을 승인해줬던 영국 당시 국왕이 이제 조지 2세였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동네가 이제 조지아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주는 이제 이렇게 보통 캐리커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보통 복숭아로 많이 표시가 됩니다. 복숭아 많이 키우는. 조지아가요? 예. 그래서 미국 전체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하고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다음 정도 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에 이제 체로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꽤 오래 전부터 복숭아를 해오다 보니까 유명한 복숭아 산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지아주는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나라처럼 이제 다뤄야겠죠. 다뤄보면 네.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빨간색 이 위쪽이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초록색이 낮은 지역. 이렇게 산이 좀 있어요 여기. 예, 높은 지역. 위쪽은 이제 에팔라치아 산맥에서 쭉 갈라져 나온 예, 블루리치 뭐 산맥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밑에도 이제 피에몬트 고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북쪽은 높고 남쪽으로 아주 이렇게 훅 낮아지는 네네. 이제 이런 쪽인데, 남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남부 지역, 뭐 플로리다도 그렇지만 미국 남부 지역은 정말 이 캐리어님께 이제 다 감사해야죠. 에어컨 덕택에 사람이 이제 살 수 있는 동네가 된 거니까. 네. 예. 어떻게 덥고 습한 지역이기도 하고 토네이도가 좀 종종 이제 있기도 하는 미국 네. 전형적인 남부, 서부, 중서부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덥냐? 뭐 동네마다 좀 많이 다른데 애틀란타 기준으로 보면 여름철에 많이 더울 때는 한 33도. 그다음에 겨울철은 한 1, 2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네. 익숙한 기후죠. 네. 전혀 뭐 겨울철 그 정도면 뭐 지낼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하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애틀란타 그러면 생각나는 게 많어 라고 그러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뭐 주식 투자요? 예, 코카콜라 본사가 애틀란타. 아 그래요? 예. 그 유명한 미국 내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 애틀란타를 본거지로 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그다음에 델타항공, 그래요? UPS, 그다음에 홈디포, 거기가 본사가 다 애틀란타예요? 본사가 다 지금도 애틀란타에 있어요. 그래 왜 그러지? 예. 그러니까 미국 그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네. 해보면은 500개 기업 중에 18개 기업이 본사가 애틀란타에 있어요. 네? 왜? 예.
애틀란타가 뭐가 좀 있나? 애틀란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애틀란타는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물류로 교통의 요지. 교통 때문에 만들어진 도시가 애틀란타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편하니까 사람들 드나들기도 좋고.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이런 물류 기업들, 뭐 델타항공이나 UPS나 다 그리고 홈디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류가 좋아야 되잖아요. 다 뭐 그렇죠. 합판 나르고 막. 예. 최근에는 이제 MS를 비롯한 이 테크 기업들도 이 애틀란타 지역에 투자를 되게 많이 늘려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조지아 그러면 보통 생각나는 인물도 있죠. 인물? 예, 사람 인물. 애틀란타. 예, 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이제 카터 대통령. 지미 카터? 예. 애틀란타 출신이에요? 예, 원래 조지아주에서 이제 땅콩 농사 짓다가 정치로 데뷔해서 주지사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주창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루터 킹? 예. 그분도 이제 조지아 출신이죠, 보면은. 예. 킹 목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역사들이 숨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또 드는 동네가 이 조지아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흑인 차별이 좀 심했겠네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그래서 아까 뭐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미국 내에서 땅콩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여기서 많이 나요? 예,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국 기업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 내 대기업들도 이 조지아주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조지아주라는 동네 특성이 이제 대충 보이시죠? 기업하기 좋은 동네예요. 기업하기 좋다. 예, 우리도 이제 보통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선정해서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미국에서 먼저 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사업하기 좋은 주 50개 주를 놓고 이제 경쟁을 막 붙입니다. 여러 조사기관들이 매년 발표해요. 네. 그래서 막 항목도 다르고 다 그러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두 곳에서 하는 이제 조사 결과들을 이제 봤는데 2020년, 21년, 2020년, 21년인데 조지아 순위가 1등, 2등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일 사업하기 좋은 주 골라보면 1, 2위를 다투는 주가 조지아주예요. 다 남부네. 남부예요. 철저하게 남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가 어디냐 물어보면 캘리포니아가 아닌 남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사우스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 예전에는 사실 남쪽은 약간 뭐 좀 농촌 느낌이고 남쪽은 석유나 캐서 있는 성경이나 읽고 석유나 캐는 그런 동네. 너무 덥고 해서 사람 살 동네가 아니다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조지아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릴 이제 플로리다 이런 남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30년, 40년, 50년 되면 미국을 이끌어갈 지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적 노동 환경, 임금도 낮고 뭔가 이런 좋은, 그 다음에 인력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주정부 협력 프로그램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압도적으로 1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나머지 뭐 다른 영역에서도 대부분 3위권에서 5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조지아에 이렇게 많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제 주 투자 유치 사무소나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쭉 비교를 해보면 가장 주 지원 제도가 잘 돼 있고 적극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몇몇 대기업들이 가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익숙한 동네가 그 동네인 거죠. 이렇게 가는데. 이 뭐 다른 주에서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신속 개발 준비 그라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어떤 지역에 공장이 들어올 것 같아 우리 동네 어떤 지역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장 지으려면 대규모 공장을 지어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잖아요. 땅 사는 거 이외에도 환경 영향 평가도 있어야 되고 무슨 교통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주민들 뭐 있어야 되고 막 다양한 절차가 많아요. 조지아주는 미리 공장이 들어올 만한 지역들이 뭐 있나 싶어 찾아보고. 그 지역에다가 미리 아예 자기들이 주 정부가 미리 그런 평가나 승인까지 다 내버립니다. 보면 내놓고 있습니다. 깔아놓고. 판 다 깔아놓고 너희 오시면 이 동네 땅 사면 돼. 인허가 이미 미리 다 나와 해놨어, 있어. 우리가? 해놨어. 너희들께 맞출 몇 가지만 더 신청해서 정리하면 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겠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토지 비용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여기 개발되는구나 라고는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인허가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하고 시간을 4년 5년씩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좋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운용하는 수많은 세액공제
세금 깎아주는 심지어 이제 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공제 이런 것도 있어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공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산업과 네. 관련돼 있는데 이르테면 디지털과 관련되는 영화, 음악, 그런 거 미디어. 해도 예. 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헐리우드만큼 뉴욕보다 더 많이 영화 촬영이 이루어지는 데가 조지아예요. 지금요? 예. 그래요? 예. 그런 거 해도 우리가 세금 그렇죠. 깎아줄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든지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 만들고 투자할 수 있으면 도와줄 준비가 딱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화 많이 찍어? 그러면 전통적인 거는 다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우리는 새롭게 가는 디지털과 관련돼서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하면 세액 공제해 줄게. 세액 공제란 건 결국 세금 깎아주는 거니까 네네네. 기업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 네.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가보신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사람. 예.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없고, 와이오밍 이런 데서 사업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람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벌써 진행되는 동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마인드가 없는 이제 이런 동네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무엇보다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 남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멕시코에서 이렇게 올라온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미국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청색 계통으로 진하게 표시될수록 사람이 떠나는 동네. 야,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다 떠나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그림으로 명확하죠. 네. 그 동북부라고 부르는 우리 뉴잉글랜드라든지 전통의 뉴욕 뭐 이런 데서 예, 이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중서부 지역에서 북부. 이런 지역들은 사람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운 동네에서는 다 떠납니다. 대부분 캘리포니아주 빼고 나면. 그러면 다 어디로 가죠? 밑으로 가네.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 지역 전체적으로 색깔이 이렇고 제일 핫한 동네는 당연히 플로리다, 텍사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남부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이민자, 출생 이런 걸 통해서 인구가 그래도 계속 좀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2010년부터 20년까지 10년 동안 미국 전체의 인구는 연평균 뭐 한 7% 정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보는데 남부 인가 증가율은 10%에 이를다 뭐 싶을 정도로 휙 우러나는 거죠.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그 남부 평균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전체 주 평균으로 보면 연준마다 좀 다르지만 매년 한 10만 명 정도씩 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주 단위로 10만 명씩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덩치 큰 주, 인구 1000만 정도 되는 주지만 그래도 매년 10만 명씩 꼬박꼬박 들어온다. 우리 캐나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민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막 40만, 50만이잖아요. 그런데 매년 그냥 미국 내에서 이미 잘 정착한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지아주로 오는 사람들은 뭐 노후를 보내려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니까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땡큐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노동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00만인데 경제활동 인구, 노동 인구,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인구가 530만 명 규모로 미국 전체에서 봤을 때도 또 이것도 한 8위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전체 동남부, 뭐 플로리다 이런 쪽 보면은 플로리다 다음. 그러니까 인구로 따지면 지금 플로리다가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플로리다 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36.4세예요. 굉장히 젊은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 몇 세일 것 같으세요? 40세쯤 되나요? 44세입니다. 44세. 예. 매년 1년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10년 가까이 젊은 동네. 그러니까 사람 많고 뭔가 비즈니스 하기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보면은 미국에 가서 공장 짓는 기업들이 다 옛날 뭐 철강, 뭐 화학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뭔가 첨단, 그렇죠. IT 뭐 이런 쪽 관련이잖아요. 근데 이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텍, 조지아 공대를 비롯한 좋은 이제 대학도 많아요. 1년에 그래서 조지아주에서 나오는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한 13만 명 되는데 이 중에서 10만 명이 이제 이과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공계 인력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비즈니스 하기 좋은 거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이제 플러스 알파인 점도 있고 다른 점으로 또 좋은 건 뭐냐? 기업이 정말 이 남부로 가는 이유는 뭐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남부는 미국 전체에서 노조가 없는 동네예요. 남부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희한하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노조를 만드는 게 그냥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노조라는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네.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업주, 사업주는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선전하고 만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양쪽이 동등한 권리가 있어요. 아, 노동자들이 막 서로 광고에서 노조를 만들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컨설팅 업체를 고용하든 뭘 하든 그래서 가가호 우편물 좀 동네에다가 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얻을 게 뭐냐. 노조를 만들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가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해도 돼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노조가 결성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노조 결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노총이나 민노총이나 한노총 같은 전국 단위 노조들이 또 지원을 해주죠.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남부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 흑백 지도라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쪽 색깔이 까만색에 가까울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은 지역이에요.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노조 조직률은 10.3%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매우 낮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북쪽, 디트로이트나 이 북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태평양 지역이 높아요. 한 1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남부 지역을 보시면 이제 하얀하네. 예, 하얘요. 하얘면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 같은 경우가 5% 미만이고, 텍사스도 5% 미만이고, 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다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노조가 없으니까 당연히 임금 수준이 당연히 낮죠. 그래서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법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를테면 북쪽에 있는 주, 디트로이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유니온 샵이에요. 일단 입사를 하면 무조건 노조 가입이에요. 난 노조 가입 안 할 얘기 안 돼요. 무조건 들어오면 노조 가입해야 되고 가입하면 바로 그 노조비 내야 되고 하는데 조지아주는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체가 10.3%인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제 4.8%.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아주 낮은 주니까 노조와의 어떤 그런 논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남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예. 자동차가 원래 노조가 좀 세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라인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기준으로 7.25달러, 7달러 25센트예요. 근데 미국은 이 연방이 만들어도 있는데 반드시 연방의 그 기준 최저 임금을 따라야 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는 연방 기준이고 나머지는 각 주에서 이제 정합니다. 예. 그런데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5.5달러 15센트. 예. 그러니까 75%죠. 70% 정도 수준이다 보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지아주 임금이 그러면 이렇게 낮냐? 그렇진 않아요. 실질 임금은 지금 시간당 25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요. 왜냐면 산업이 잘 되고 구인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준인데 높아 보이지만 이게 요즘에 미국 전체 인건비가 원체 오르다 보니까 미국 평균 정도. 네. 그러니까 매년 사람 늘어나 노조 조직률 낮아. 그리고 임금 수준도 미국 평균 정도 수준이야. 그다음에 이공계 인력 매년 10만 명씩 나와.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치가 이제 좋아요. 입지가.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이제 카리브해도 거쳐가지고 파나마 운하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왔을 때 미국에 올라오면 동해안에 갈 때 애틀란타 지역이 원래부터 미국 남부의 최고 교통 요충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철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틀란타에 있는 하츠필드 잭슨 공항. 예, 이 공항은 세계 1위입니다. 여객 수송량 1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애틀란타 공항 가보시면 정말 델타의 고향인데 정말 규모의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여객 수송으로 1위예요, 1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역을 아우르기도 좋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미국 전체를 연결하는 광 케이블, 인터넷 광 케이블, 백본 망 중에 2개가 이제 이 조지아주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테크 기업들 들어올 만한 이유도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통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핀테크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핀테크 결제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페이 같은 거. 결제하는 거에 70%가 이 조지아주 베이스인 업체들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그 광 케이블 같은 만드는 하드웨어 제조하는 업체들도
이 조지아주에 많은 예, 이런 지역에 있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리 많고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다 더 금상첨화는 뭐냐면 집값이 싸요. 아 그래요? 생활비가 낮아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 몰리는데도? 네, 몰리는데도 남부주가 전체적으로 싸요. 그래서 2021년 통계, 그러니까 최근 통계 제가 못 봤는데 네. 2021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에서 생활비가 저렴한 10개 주를 꼽아보면 6등입니다. 야. 근데 생활비 저렴한 주를 보면 별로 거기 가서 살고 싶진 않다 싶은 느낌이 드는 주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미시시피. 그러니까 순서를 제일 보면 제일 저렴하다로 보면 네네. 미시시피, 캔자스, 오클라호마, 엘라바마, 아칸소, 조지아, 테네시 뭐 이런 순서예요. 아 약간 촌의 느낌이 약간 좀 예, 많이 그렇죠. 나는. 보면은 싸긴 할 텐데 시골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좀 되는 면들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뭐 조지아 그러면 물론 애틀란타는 이거보다 비싸지만 조지아 주 전체로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그리고 이제 전력 요금도 싼 거예요. 남부니까 에어컨 많이 켜야 되는데 네. 걱정하지만 전력 요금도 미국 평균보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갈만하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비싸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주 전체 네.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주 전체 중위가로 보면은 37만 달러. 주택 가격이 예. 4억. 주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이제 중간값이 한 4억 정도 된다. 예, 이것도 이제 작년 대비 한 5% 갑자기 급등한. 예. 그러니까 이 미국 남부로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활비가 저렴하고 주택 가격이 저렴한. 딱 그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 사람 몰리는데 텍사스에서도 뜨는 동네들 중에 이제 뭐 휴스턴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는 도시 계획이 없어요. 도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도 지역을 정해놓잖아요. 네. 여기는 몇 %, 용적률 몇 %, 여기는 뭐 지으면 안 돼, 여기는 안 돼. 없어요. 아주 꼭 보존해야 될 몇몇 지역 남두고 나면 그냥 프리입니다. 뭘 해도. 예, 그러니까 동네가 막 몰려들어. 사람들이 와. 그러면 그냥 바로 아파트들 막 퍽퍽 들어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캘리포니아주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내가 200만 달러를 줘도 보면은 집을 구하느니 마느니 뭐 이 단칸방에 사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인데 오면 대저택 수영장 2개씩 달려 있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남부로 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네네네. 직원들이 좋아해요. 임금이 이를테면 샌프란시스코에 80%만 받아도 삶의 질은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시카고 이런 데 계시던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오시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네.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남쪽 동네, 네. 집값도 싸, 골프 요금도 저렴해. 애틀란타 공항 가면은 한국에 매일 2편씩 직항이 있어요? 네, 대한항공이랑 델타가 조인트 벤처로 운영하니까 뭐 정말 좀 비율을 급하게 하면은 이제 그냥 가면 타는 거죠. 멀어서 그렇지. 네네. 예, 14시간 걸리니까 문제지. 이러다 보니까 뭐 H마트를 비롯한 이제 이 대형 한인 마트도 네. 그때 뭐 이렇게 한인 뉴스들 챙겨 보니까 다 합해 보니까 뭐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애틀란타 안에. 예, 애틀란타 주변 지역. 네네. 예, 다 몰려 있는 거죠,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처럼 오래된 건물에 이렇게 쫓겨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신도시식으로 막 널찍널찍하게 지어 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막 보고 우와. 그 애틀란타 거기서 이렇게 한국에서 남미 가실 때도 여기 들렀다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가 그나마 이제 사실 애틀란타까지 갈 때는 고생이죠. 네. 인천에서 애틀란타까지 보면 14시간이니까 최장거리예요. 네. 근데 그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환승해서 가기가 델타나 이제 이런 항공 노선이 잘 돼 있으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애틀란타 주는 영어 당연히 제일 많이 쓰고 2등은 당연히 스페인어. 세 번째 언어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한국어라는 이야기가 종종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많이 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식 통계로 보면 센서스 통계로 보면은 한국계라고 내가 쓴 표시한 사람은 뭐 베트남, 중국, 한국이 비슷한 정도 수준이에요. 공식 통계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언어가 한국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은퇴 개념으로 이제 많이 와서 이제 지내시는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야, 조지아에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뭐 국민분들 혹은 뭐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도
이 아틀란타를 위시한 그 조지아 많은 지역들에 그렇죠. 엄청 지금 몰리고 계신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옛날에는 LA 갔다가 캘리포니아 쪽에 익숙해진 것처럼 지금 이제 애틀란타 갔다가 주변 조지아가 어떻게 보면 저 멀지만 네네네. 예, 이제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해질 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로 조지아주. 조지아주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조지아 커피 있잖아요. 조지아 커피. 조지아 커피도 있지만 조지아주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이제 철도 아. 그리고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고향이잖아요. 조지아가요? 예, 애틀란타 남북 전쟁에 있어서 또 그런 이야기. 예, 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배경이 그쪽이에요. 예, 이쪽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조지아 네.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흥미로운 미국 조지아 얘기 전해주신 분은요,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전이다. 교통의 요지. 예, 대전도 철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래 허허벌판이었는데 예.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갑자기 경부선이 놓이고 호남선이 갈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애틀란타도 철도가 놓이면서 만들어진 동네다. 그 전까지는 뭐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애틀란타 시내에 보면 파운드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1837년에 자 여기가 이제 당시 조지아주가 건설하던 노선들이 만나는 종착점 말뚝 딱 박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노선들이 여러 개의 노선들이 딱 교차하는 만나는 종착점으로서 만들어진 도시가 애틀란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전국을 잇는 무슨 철도를 만들어야지 중앙정부가 막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초반에 철도들은 다 이 사업가들 민간 회사들이 아니면 이제 주정부 이런 쪽에서 하는 철도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바운더리가 다 자기네 주 안에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주 정도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갑니까? 지난주에 이제 조지아주 조지아주 이야기를 해봤고, 뭐 조지아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동네 이제 애틀란타. 예, 애틀란타를 이제 뭘 말씀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프로님하고 인연이 좀 있다. 애틀란타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없으세요? 네. 정프로님 고향이? 전 대전입니다. 예, 애틀란타랑 대전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노잼 도시인가? 네, 거기는 뭐 빵을 많이 파나? 기계 우동 같은 거 좀 파시나? 자고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일단은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틀란타, 메트로폴리탄 애틀란타라고 부르는 이제 대도시 권역이죠. 여기는 이제 인구 615만 아유, 꽤 많네요. 정도 되는 이제 미국 8위의 이제 대도시 권역입니다. 당연히 뭐 조지아에서는 제일 큰 이제 그런 동네고. 요즘에 이거를 이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래도 다 이름은 알고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요? 네. 네네.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이 이제 조지아주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그래요? 네. 비비안 리.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불타고 막 도시 막 그 애틀란타가 불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요? 예,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 예. 그래서 다 이제 이쪽 남부 지역, 특히 조지아, 애틀란타 뭐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배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오래된 도시다. 애틀란타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애틀란타를 보면 뭐 이렇게 요즘에 그런 표현이 종종 있는데 뭐 왕의 DNA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중심지의 DNA가 있는 애틀란타가요? 네. 예전에 뭐 이렇게 노예무역 같은 걸 해갖고 이렇게 면화 같은 거 많이 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하던 뭐 대충 그런 동네겠네요. 그런 동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좀 어떻게 달라요? 보면 모던한 의미의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피치트리 크릭이라고 하는 이제 계곡 이제 하고 그다음에 차타우치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서 만나는 이제 강이 이렇게 교차하는 이제 이런 지역.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오기 전부터 이제 그 물 따라서 사람들이 오다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아주 옛날부터 중요한 데군요. 예, 그런 동네인데 이제 살짝 이렇게 그 평평한 동네 중에 좀 약간 솟아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대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잘 눈에 안 띄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이 비가 내리면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비가 요쪽 봉우리 내리면 저쪽으로 가고 요쪽에 내리면 이쪽으로 오고
우리가 산에 이렇게 보면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그 분수령이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입니다. 아, 그냥. 비가 오면 이쪽이나 저쪽으로 이렇게 네, 나눠지는 물이 이제 나눠지는 솟아오는. 네, 아. 그런 고개잖아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어디죠? 경북 그 상주 네. 뭐 이런 데가 이제 요쪽에 떨어지면 낙동강으로 가고 요쪽에 떨어지면 한강으로 가고 뭐 요런 이제 그런 지역인데 네. 지도를 보시면 미국도 이 미국 북미 대륙 커다란 이 대륙이 이제 몇 개의 이런 분수령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아, 저기 지금 북아메리카군요. 예, 북아메리카 대륙 위쪽은 캐나다, 위쪽은 미국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형상 네.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물이 쏠리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스턴 컨티넨탈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동부 분수계라고 번역을 억지로 하면 되는데 요 지역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여기는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 자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보면 조지아죠, 보면은. 예. 근데 요 조지아의 애틀란타가 요 딱 분수계 위에 있어요, 보면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높은 데는 아니고 지대가 뭐 지대가 한 300m 정도?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언덕은 언덕이니까 네. 여기서 내리면 요 동쪽으로, 여기서 내리면 서쪽으로.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조지아주라는 동네에서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거쳐가는 그런 동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전이다. 교통의 요지. 예, 대전도 철도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원래 허허벌판이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갑자기 경부선이 놓이고 호남선이 갈라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 애틀란타도 철도가 놓이면서 만들어진 동네다. 그 전까지는 뭐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애틀란타 시내에 보면 파운드리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네. 그곳이 이제 1837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당시 조지아주가 건설하던 노선들이 만나는 종착점. 네. 말뚝 딱 박은 아. 예,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 노선들이 여러 개의 노선들이 딱 교차하는 만나는 종착점으로서 만들어진 도시가 애틀란타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동부 쪽에서 쭉 이렇게 내려온 철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 뭐 서부 같은 데로 이어진 철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전국을 잇는 무슨 철도를 만들어야지 중앙 정부가 막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초반에 철도들은 다 이 사업가들, 민간 회사들이 아니면 이제 주정부, 예, 이런 쪽에서 이제 그 하는 철도다 보니까 네네. 처음에 만들 때는 바운더리가 다 자기네 주 안에서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 옆에 주 정도까지 가는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19세기로 돌아가 보면 네. 19세기 미국이라는 동네는 주로 당연히 이제 항구 동부 해안가 있는 뭐 뉴욕, 필라델피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뭐 그런 동네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동남부 지역에서는 뭐 찰스턴이라든지 뭐 서베너 같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중심이 됐던 지역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별 문제 없다가 네. 남부 지역에서 목화가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왜 생겨요? 목화는 부피가 크잖아요. 거기다 실어 날라야 그걸 실어 날라요. 한국까지 어떻게 실어 나를 것이냐. 네. 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마차에 실어가지고 네. 실어 날랐는데 항구랑 가까운 데서는 괜찮은데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제 운하를 파자. 배가 들어올 수 있게. 예, 네. 운하를 좀 조정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 미국이란 동네는 이제 19세기 주변에는 주로 19세기에는 주로 항구를 네. 토대로 해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서베너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찰스턴 요런 이제 항구들 위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이 항구들이 이제 처음에는 중심 지역 역할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요? 목화를 키우기 시작하니까 예. 이 목화를 항구까지 실어 나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국에서는 이제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영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양의 쏟아져 나오는 목화를 도대체 항구까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네네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처음에는 마차로 실어 날랐습니다만 이게 이제 마차라는 건 뭐 길도 좋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생각했던 게 이제 운하를 이제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주 동쪽에 있는 이 서베너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어서 꽤 유명해진 네. 이 서베너라는 동네를 잘 보면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위쪽으로 쭉 보시면 이쪽에 오거스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골프 그거 하는 데 아니에요? 예, 맞죠. 아, 그 유명한 오거스타. 네. 네. 이 오거스타가 이제 그 목화가 집산되는 곳인데 여기까지 올리려면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확대를 해보면 보일락 말락하게 이 조지아주랑 사우스캐롤라이나랑 주 경계를 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 서베너 강인데 이 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예, 이 오거스타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서베너까지 움직일 수 있고 길죠. 예, 뭐 규모가 이제 있는 나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운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저 북부, 네. 저 위쪽, 뭐 볼티모 이쪽에서 철도라는 걸 깔아가지고 아. 뭔가 운송을 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야 근데 철도로 깔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너 철도 깔래? 어떡할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운하는 확실하게 어떻게 파는지 알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미래에도 돈을 벌어줄지 잘 모르겠고 철도는 뭔가 돈을 벌어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한 번도 안 해봤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1836년에 조지아주가 자 뭐가 됐던 일단은 한번 철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조지아주 북쪽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철도를 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거스타로부터 요 찰스턴 이 항구까지 이어지는 철도를 이제 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거스타는 조지아에 있지만 서베너 강만 딱 건너가면 바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이기 때문에 네. 철도가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목화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우리 동네 일인데 저쪽으로 다 가서 찰스턴 항구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빨리 뭐 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철도 놓을 사람들 빨리빨리 안들 좀 만들어서 갖고 와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철도 노선들을 이제 막 사람들이 들고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뭐 핵심적인 것들은 이 오거스타에서부터 뭐 서베너까지 연결하는 이런 노선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서베너에서부터 이 서쪽으로 쭉 가는 이제 이런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노선들을 이제 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가 좋을까를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노선을 쭉 놓고 보니까 야, 이 철도 노선이 어딘가에서 만나야 될 텐데 이걸 어디서 만나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가 이제 결정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애틀란타. 그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보면은 서로 싸우니까 육군 공병대에다가 어디가 이 만나는 점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육군 이제 그 공병대 장교가 와서 여기. 라고 그래서 말뚝을 딱 박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많은 철도들이 이제 건설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요 파란색뿐만 아니고 까만색까지가 다 이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한 철도 노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국가가 이런 거 건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국이나 영국, 뭐 독일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민간에서 이제 많이 건설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지아 철도라는 곳에서 1845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오거스타에서 서베너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를 이제 개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건 앤 웨스턴이라는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메이건이라는 노선은 여기 있는 이 애틀란타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까지 서베너까지 있는 노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또 위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스턴 앤 애틀랜틱이라는 노선이 이제 이 쭉 지나가가지고 요 차타누가까지 서북쪽까지 올라가는 노선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선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어딘가는 만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애틀란타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1851년, 50년, 51년쯤 되니까 이 노선들이 다 애틀란타에서 만나서 완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애틀란타가 뜨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틀란타라는 동네 이름이 뭐냐 하고 보니까 동네 명칭도 없어요. 예, 처음에는 이 동네 가보니까 허벌판에. 그럼 뭘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터미너스예요, 터미너스. 터미너스, 우리 터미널. 그냥 터미널 복수형이죠, 터미너스. 그 동네 이름이 그냥 여기 터미널 있는 동네. 예, 종착지. 여기서 다 만나. 라는 이제 터미너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주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아첨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1842년, 그러니까 한창 이제 계획 노선이 막 짜여지고 요 동네가 이제 뜰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당시 주지사의 막내딸 이름을 따가지고 마사스하빌. 주지사 딸이요? 딸의 이름을 따서 아마 마사스사라는 이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딸 이름을 따서 이제 마사스사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요 동네 이름을 정식으로 이제 불러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사스빌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사스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철도 요 시간표 칸에다가 적어넣기가 글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쉬운 걸로 바꿔야 좀 쉬운 걸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뭘로 바꿀까 네. 하다가 등장한 게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면 애틀란타는 애틀랜틱. 대서양 그렇죠. 애틀란틱의 여성형 정도 표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보면은. 네. 그래서 1845년에 이제 애틀란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철도 노선이 이제 막 계획이 될 때부터 네. 이제 애틀란타라는 동네가 딱 정해진 거고 그 다음서부터 1845년, 뭐 46년, 51년 차근차근 이제 철도들이 다 애틀란타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틀란타는 처음서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네. 철도의 중심지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1854년에 이제 네. 최초로 이제 애틀란타가 동네가 좀 커져가지고 시티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니까 뭐 다 휘장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기차가 가운데 뻑 이제 찍혀 있는 거죠. 아, 우린 철도의 도시다. 예. 아, 이 시 휘장에 휘장에 이제 있어요? 아예 철도를 이제 탁 집어넣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의 철도 회사들이 같이 이제 애틀란타까지 종착지를 가다 보니까 종착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철도 회사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지방에 가보면 터미널이 몇 개씩 있는 동네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 회사마다 터미널. 회사마다 터미널이 있는. 그게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원래 그렇게 됐죠. 네. 근데 그러다가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네. 공동으로 이제 하나 터미널로 모았는데 이제 철도 같은 경우도 많은 도시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터미널이 따로 있었어요. 예, 역이. 그러니까 이 역에서 내려서 저쪽으로 갈아 실으려면 다시 마차에 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처음서부터 계획적으로 철도 노선을 만들었으니까 네네. 여기다 다 모이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니온 스테이션을 이제 건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59년쯤 되니까 네. 이 목화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가 이제 한 3,000량 정도 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교통의 이제 요지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뭐 그 이후에 노선들이 많이 없어지고 네. 뭐 약해지고 뭐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지아주 철도 노선을 보면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선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렇게 애틀란타에서 서베너까지 직접 가는 철도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폐선이 된 거죠. 사람들이 수요가 주니까. 네. 그래서 남아 있는 노선들은 다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 때 네. 아주 그 주요한 타겟이 됩니다. 북부에. 아, 이 남부니까 그 네. 남분의 거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북부 지역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 있는 연방군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애틀란타를 향해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냥 진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철도는 가장 핵심적인 병참의 수단이었으니까 이 철도와 철도 주변 지역을 초토화하면서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네. 그게 그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애틀란타 완전 박살나요? 네,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초토화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셔먼 장군이 바다로 뭐 행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애틀란타서부터 해가지고 바다까지 쭉 완전히 가로질러가면서 남부를 완전히 이제 초토화 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래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노선은 다시 원래대로 깔리는 거고 그러면 결국 애틀란타가 다시 이제 부활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는 지금은 뭐 미국 남부에 가봐도 뭐 철도역이 있어 정도로만 기억이 되지만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철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그냥 화물 수송 정도 철도 역할이 뭐 여객 이런 건 거의 안 하죠. 그렇죠. 주로 이제 화물이죠. 보면 화물이죠. 예, 주로 네. 화물이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철도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요소가 더 더해지게 됩니다. 네. 이제 항공까지 이제 그래요.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갈아타거나 오고 가는 비행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틀란타. 예, 애틀란타 공항이 이제 세계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세계 최대의 여객 수송을 자랑하는 이제 그 공항인데 기원을 쫓아가면 한 100년 됩니다. 지금서부터. 아, 진짜 오래됐네. 예, 1925년에 이제 허프 댈러드 더스티스라는 이제 그 비행기로 농약 네. 뿌리는 항공 방제 회사가 이제 이 조지아주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애틀란타는 아니고 조지아주에 있는 케이킨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처음 네. 뭐 평지가 많고 목화도 많이 키우고 그러니까 비행기로 이제 농약 뿌리는 이 작업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루이지애나주 옆쪽에 있는 멀로라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1925년에 캔들러 필트라는 이름의 공항이 지금 애틀란타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츠필드 잭슨 현재 이제 공항인 거죠. 네.
이 당시에 이제 이 공항을 만들자 막 미국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편물을 막 실어 나르기 시작하니까 네. 우리 동네도 공항이 있어야 빠르게 우편물을 받아볼 거 아니냐. 라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시의원을 지내던 이제 윌리엄 하츠필드라는 양반이 이제 시장을 졸라가지고 이 공항을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원이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뭐 공항을 만들려면 땅이 넓어야 되는데 네네. 평평하고 뭐 이런 지역을 쭉 찾다 보니까 당시에 코카콜라가 이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경주장이 딱 눈에 띄더라는 거죠. 자동차 경주장. 네, 원래 코카콜라도 이제 애틀란타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코카콜라에 가가지고 땅 좀 빌려주쇼. 네. 일단 우리가 비행장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데 잘 되면 우리가 살게. 네. 그래가지고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사들입니다. 사요. 예. 이 애틀란타가 이제 공항을 열심히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네. 이유는 1911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항공우편 에어메일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예,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너무 크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큰 나라를 연결해 주는 거는 우편 서비스인데 마차로 하려니. 마차로 하려니 정말 끝도 없는데 미국 사람이 마침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이게 어디다 써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최소한도 우편물을 나르는 데는 탁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1911년부터 1918년까지는 이제 메일 그 에어메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루트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처음에 만들었던 루트는 뭐 워싱턴에서부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까지 이르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 일자형 루트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워싱턴에서 출발해가지고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까지 가는 네. 비행기로 이렇게 루트를 만드는 거죠. 요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가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이 이제 미국 우정청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다가 이게 민간들이 아니 우리가 하는 게 더 좋고 쌀 것 같은데라고 해서 때를 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911년부터 이제 18년까지 시범적으로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다가 네. 1918년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운송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 우편. 네, 네. 우편 항공 서비스가 이제 매일 꼬박꼬박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노선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까지 가는 이제 이러한 노선이고요. 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노선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부를 가로지르는 미국을 횡단하는 이런 노선이 만들어지는데 밑에를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노선이 밑에 쪽은 안 보일 겁니다. 보면은 1926년 네네. 뭐 이럴 때 보면 아직 밑에 쪽 남부 쪽은 이제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남부 쪽으로도 이제 노선이 만들어지고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항공 노선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에서는 이 비행기에 사람을 태운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위험하니까 그렇죠. 승객 입장에서도 약간 겁날 것 같아요. 겁나고. 네. 그런데 이제 제일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는 우편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 항공 우편 하던 회사들이 사람들을 조금씩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이제 뭐 공간 남는데 진짜 급한 사람. 사람 좀 타고 가세요. 네. 라고 하면서 이 점점 이제 여객 운송으로 되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프델런드 더스터스라는 항공 방제 회사가 이제 농약 뿌려가지고는 돈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928년부터 델타 에어 서비스라는 사명을 이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여객 운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멀로라는 루이지애나에서부터 네. 애틀란타까지 이제 운송을 시작을 하다가 이 회사가 이제 1934년에 이제 찰스턴에서부터 포트워스까지,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부터 이 텍사스에 있는 네. 포트워스까지 이제 가는 에어메일 노선을 확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니까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가야 되는데 어디가 갈까? 그러다가 애틀란타가 제일 좋지. 그래서 애틀란타에 이제 델타 항공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델타가 본사가 애틀란타고요. 네, 애틀란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틀란타에 자리를 잡은 델타 항공은 1940년에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이제 최신의 항공기인 이제 DC-2, 뭐 DC-3 하는 이제 이 항공기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게 애틀란타에 있는 이제 돈 있으신 사업가들이 항공 산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할게. 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델타 항공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공항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이 윌리엄 하츠필드라는 양반은 1937년에 이제 시장이 됩니다. 네. 시의원 하다가 이제 시장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공항을 열심히 더 키우자. 라고 해서 62년까지 시장을 하면서 네. 이 하츠필드 공항을 이제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양반도 되게 재밌는 게 네. 1937년에 이제 시장이 됐다가 1940년에 선거를 하는데 떨어집니다. 낙선을 하게 되는데 이 하츠필드한테 이겼던 상대편 시장이 1941년에 군대에 끌려가요. 시장인데 군대에 끌려가요. 네, 징집되는 거죠.
아니 뭐 몇 살인데 끌려가. 젊으신 분이었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츠필드가 다시 재보선 선거에서 다시 또 시작해요. 예, 시장이 돼가지고 41년부터 61년까지 20년 동안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아 2차 대전에 끌려가신 거구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는 캔들러필드 공항이라고 이제 계속 이름을 붙이다가 네. 이 양반이 이제 하츠필드 시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은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1970년에 하츠필드 공항으로 이제 개칭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최초의 이제 애틀란타 흑인 시장이었던 네. 이제 메이나드 잭슨 시장 이름도 같이 집어넣자. 그래서 하츠필드 잭슨 이제 국제공항이 공항이에요? 되는, 예, 공항이 되는 거죠. 예. 자꾸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람 이름 넣어서 뭐 건물 하는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없는 건가? 우리가 좀 너무 어색해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디 빌딩에 뭐 정주영 빌딩 이러면 조금 약간 그렇죠. 갸우뚱하죠. 네.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까지 막 부르는 게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낮춰보는 것 같고 결례인 것 같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는 뭐 그렇지 않은 거죠. 보면은. 예. 그래서 애틀란타는 어떻든 철도, 그다음에 항공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성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많지만 네. 뭐 애틀란타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지속적으로 쭉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애틀란타라는 동네를 상징하는 표가 몇 가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표가 되게 재밌어요. 뭐예요? The city too busy to hate. 아 미워하긴 너무 바쁜. 미워하기 너무 바쁜 도시. 아, 엄청 바쁜 모양이군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이제 남부 지역이잖아요. 네. 남부 지역은 당연히 흑백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뭐 누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사업하기에.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비즈니스 동네야. 라는 쪽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내거는 거죠. 네. 이제 이런 표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애틀란타는 1940년대, 50년대 네. 걸쳐서 미국 내에서 가장 흑인 대학이 밀집한 흑인 대학. 예전에는 이제 흑백 분리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학에 네. 백인들이 있는 대학에 흑인이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기관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점점 이제 뭐 고등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흑인 대학들이 이제 여기저기 설리게 되는데 그 흑인 대학들이 또 컨소시엄을 또 형성을 해가지고 또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이게 다 이제 그 애틀란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흑인이 많은 동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애틀란타는 이제 흑인 사상가. 뭐 왜 우리가 인종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네네. 부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가진 흑인 사상가들이 다 애틀란타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루터킹 뭐 이런 분들이. 그렇죠. 다 가방끈이 길어야 뭐 뭔가 이제 말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흑인들이 이제 뭔가 모으고 세력을 막 만드니까 당시에 이제 시장을 하고 있던 하츠필드 시장이 야, 이게 흑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계산을 해봅니다. 막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에 만약에 이 머릿수가 똑같이 투표권을 주게 되면 애틀란타는 완전히 흑인 동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백인들을 도우라고 할 수는 없고 흑인들 내보내? 내보낼 수도 없죠. 네. 이미 이제 뭐 살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좀 외곽 지역에 백인들이 몰려 사는 동네들이 이제 쭉 있다라는 거죠. 벌써 이제 교회화 밖으로 이제 막 나가는 서버번으로 이제 나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변 지역들을 다 카운티 애틀란타로 이제 합병하자. 라고 그래가지고 1952년에 이제 이 방안이 통과가 돼서 지금처럼 이제 커진 애틀란타가 이제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애틀란타 크기 원래 역을 중심으로 한 조그마한 동네였는데 그 바깥에 백인들 사는 동네가 좀 있고 거기까지 합치자. 그러면은 이제 머릿수가 대충 이제 맞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본 이제 애틀란타의 사업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잘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이 애틀란타에 있는 흑인들, 보니까 가방끈도 길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해보니까 이 뭔가 저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가 가는 거를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뭐 흑백 차별 철폐하자 이게 아니고 사업가들이 먼저 나섭니다. 사업가들이 저 친구들을 잘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애틀란타라는 동네에서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1962년에 이제 이반 앨런이라는 이제 애틀란타의 시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은 원래는
극렬 분리론자였어요. 어떻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해? 라고 하는데 이제 상공회의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아, 분명히 뭐 마뜩찮은 면은 있으나 그냥 적당히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이제 온건하게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취임하니까 차별 철폐, 뭐 시청에서 이제 분리 다 없애,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백인들이 이제 막 항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쫄아요. 이 양반이 쫄아가지고 이제 흑인들이 백인 사는 동네에 이제 막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그 지역에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요. 예, 월을 세우는 거죠. 벽을 세우는 거죠. 여기 넘지 마라. 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네네. 뭐 하는 짓거리냐, 네. 도대체. 너 지금 흑백 그 하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네. 그리고 잽싸게 이제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철거를 시킵니다. 보면. 네. 그러면서 이 양반은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어떻든 간에 이 흑백이라는 갈등이 앞으로 점점 심해질 텐데 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을 철폐하는 쪽에 노선을 정하겠다. 그래서 1963년에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네. 인종차별이라는 걸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남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제 선출직 공무원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부 지역에서 이제 뭔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게 네. 어디 조그만 동네도 아니고 애틀란타 같은 동네에서 나오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제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제 네. 취임을 한 다음에 민권법을 이제 잇따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앨런 시장이 남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또 이걸 지지를 계속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도 인생이 많이 바뀌네요. 그렇죠. 생각이 우리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스스로 고치면 이렇게 가능하네. 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이제 민권운동 지지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존슨 대통령이 만든 이제 민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제 민권법, 투표권법, 공정주거법 뭐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민권법은 이제 64년에 이제 처음에 제정이 됐는데 뭐냐면 인종, 종교, 성별,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원조쯤 되는 법이죠. 그리고 이제 65년에는 이제 투표권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남부 지역에서는 아무한테나 투표권을 안 줬어요. 그럼 뭘 하냐면은 글자 읽을 줄 알아 너? 문해력 테스트. 아니면 시민권 테스트. 너 우리 동네가 언제 만들어진 줄 알아? 여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흑인들의 투표권을 이제 안 주는. 예. 그래서 이런 거 금지하는 게 이제 투표권법이고요. 누구에게나 같은 표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68년도에 이제 공정주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지역에 흑인, 백인, 흑인이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는 흑인들이 나 돈 좀 벌었어. 네. 그래가지고 잘 사는 저기 우리 학교 좀 좋은데 보내려고 저쪽에 가면은 일단 부동산이 소개를 안 해줍니다. 매물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매물을 갖고 오면 대출을 받으면 네. 어디 대출하실 건데요? 집 주소 불러보세요. 여기요. 거긴 대출 안 됩니다. 흑인한테는. 이런 식의 이제 관행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됐던 거죠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하긴 당연한 건데도 그때는 네. 이제 굉장히 큰 개혁법이었겠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애틀란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흑백 갈등, 1960년대 흑백 갈등의 이제 핵심지로 떠오르는 거죠. 마tin 루터 킹 주니어도 이제 이 지역에 계셨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애틀란타가 막 어떻게 보면 혼동의 도가니로 막 급속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내건 표요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 비지 투 헤이트. 비교할 시간 없다 지금. 예. 그럼 그런 그 따질 게 어딨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꼴통 도시, 되게 혼란스럽고 그런 도시로 이미지가 부각될 뻔한 것들을 뭔가 쟤네들은 복잡하지만 비즈니스도 잘하는 그런 동네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흑인도 평등한 도시 뭐 이런 이미지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상징하는 아틀란타를 상징하는 표어 중에 하나가 투비지. 아까 그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네. 이제 애틀란타는 이제 다인종 사회 도시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흑인들이 들어오면 피하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외곽으로 또 밀려나요? 예, 가게 되는 거죠. 1950년대 이제 편입이 됐던 뭐 풀턴, 디칼브, 귀넷, 콥,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5개 카운티가 네. 중심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한 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틀란타는 기본적으로 평지, 뭐 약간 구릉지지만 평지고 땅값이 싸고 넓기 때문에 뭐 원하면 집 계속 지어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몰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귀넷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규넷이죠. 네. 예. 요 규넷이라는 곳은 이제 한국 분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여기 동네가. 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몰려 사는 게 이제 고속도로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하다 보면 여기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이 몰려 되는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백인들이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몰려와서 살다가 1980년대부터는 이제 아시아인들이나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들이 더 이제 오면서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 당시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제 고속도로, 퓨포드 고속도로 주변의 사진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한글, 영어, 대충 이 차들을 보시면 꽤 옛날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이제 보면은 이런 이제 복잡한 점점 한국 사람들 모이고 이런 이제 인종 구별이 점점 다양해지는 도시로 애틀란타가 이제 변화하게 된다. 라고 한국 간판들이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동네는 인구가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주요 카운티 중에서 규넷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폴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쫙 급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애틀란타의 중심이 이제 이쪽으로 북쪽 지역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많은 카운티들이 다 똑같이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흑백 갈등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넷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최근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백인 비중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흑인, 그다음에 히스패닉, 아시아 거의 어떻게 보면 25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이제 바뀌는 데 비해서 옆에 있는 다른 동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인 비중이 매우 높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흑인들에 대한 이제 린치 이런 사건들이 종종 벌어져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제 백인 위주의 어떤 그런 동네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규넷이 여기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폴시아스 같은 경우는 요 위쪽, 요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아직까지도 이러한 좀 갈등들이 인구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애틀란타는 이 남부의 성장과 더불어서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이제 가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기억나시죠? 이 애틀란타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그 전까지 이제 낙후되고 뭔가 이제 그 낡아갔던 도심 지역을 이제 쇄신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번 해야 한번 쓱 한번 바꿔주고. 그래서 애틀란타는 이제 지금 남부의 이제 중심지로 성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부 지역에서 꽤나 손꼽히는 정도 크기의 도시인 거죠,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라고 그러면은 조지아에서는 당연히 이제 애틀란타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 같으면 이제 마이애미. 플로리다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서쪽으로 가면 이제 텍사스의 대도시들이 쭉 있는데, 이 해안가 도시들 중에서는 지금 마이애미보다 아마 그렇죠. 애틀란타가 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권의 제일 중심 도시로 이제 성장하는 애틀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별로 없던 그 동네를 이렇게 크게 키운 거에 가장 첫 걸음은 철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항. 역시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보면 물류가 좋은 동네가 이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수령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아셨군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상식도 쌓아가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조지아주 복숭아는 남북 전쟁 이전에는 주로 야생으로 그냥 막 들여서 막 이렇게 자랐대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조지아주 쪽에서 생각했을 때 면화가 경제 기반인데 북부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면화, 코톤이라는 게 너무 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이거죠. 노예의 상징처럼 이제 킹 코톤이라는 게 이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니까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겠다 하다가 눈에 띄는 게 복숭아예요? 그렇죠. 복숭아는 왠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기 좋고 좀 이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또 한편으로 보면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게 조지아가 미국 전체적으로도 봄이 빨리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기 출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이제 특히 냉장 철도가 등장하면서 뉴욕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조지아 복숭아가 올라가면서 명성을 떨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미국의 조지아주 이야기 좀 더 여쭤보도록. 조지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거는 이제 어디입니까 이게? 뭐 보니까 어디죠? 아까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노스 어디에 적혀 있었는데 노스 캘리포니아인가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예. 노스 캘리포니아. 노스도 캘리포니아가 있나? 북캘리포니아. 네. 뭐 캘리포니아주도 쪼개자 이런 말 종종 나옵니다. 예. 페닌슐라 볼츠 이거 뭐 어디 운동 팀인가?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예. 자, 여튼 오늘은 조지아. 네, 오늘도 조지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라는 아주 큰 도시를 이야기를 해봤고 네. 오늘은 이제 그때 이야기하다가 스쳐 지나갔던 몇몇 도시들. 조지아에 있는 예, 다른 도시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이 조지아주 첫 번째 시간에 조지아주를 상징하는 과일이 이제 복숭아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번호판 이런 데도 이제 복숭아 음. 이렇게 있고 그러는데 찾아보니까 2023년 올해는 조지아주에서 복숭아가 안 나온답니다. 안 나온다고요? 예.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왜요? 이 조지아주 전체 복숭아 생산은 한 세 곳의 과수원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 거기.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여기에 냉해가 찾아오면서 올해는 복숭아 안 팔기로 없다. 나갈 게 없다. 예. 아니 그 출하량이 좀 약간 깎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아예 없대요. 예. 절멸이. 예. 1955년에도 이런 일 한 번 있었는데 한 70년 만에 이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냉해가 거죠. 굉장히 심각했나 보네요. 예. 근데 이제 복숭아가 네. 저도 복숭아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참 정말 과일 중에 제일 까다로운 과일이 아마 복숭아인 것 같아요. 기르기가요? 뭐 기르기도 먹기도 뭐 다. 먹기는 이제 그 위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솜털 같은 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물복, 딱복 중에서 이제 그 물복을 좋아하는데 저도 물복입니다. 예, 물복은 요즘에 잘 취급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쌓아놓기도 힘들고 금방 상하고. 맞아요. 예. 근데 키우기도 이 까다롭다라는 게 이 복숭아는 여름철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데서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숭아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섭씨 7도 이하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돼줘야 된다고 합니다. 7도 이하요? 예. 복숭아 여름 과일 아니에요? 여름 과일인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겨울철에 충분히 온도가 쭉 낮아져야 얘가 이제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면 나 이제 꽃 피고 뭐 해야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꽃 피고 열매 맺기 전에 키워야 된다. 네네. 그래서 겨울철 그러니까 섭씨 7도 이하 시간이 연간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600에서 1000시간 정도가 확보되는 지역이 복숭아를 키우기 좋다라고 그러는데 올해 이 조지아 지역이 이상 난동 되게 빨리 따뜻했대요. 그러니까 복숭아들이 이제 꽃을 너무 빨리 탁 피웠는데 그 다음에 서리가 그냥 확 내리면서 그래서 예, 그러니까 꽃들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니까 수분되기도 전에 꽃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출하량 제로. 연간 1000시간 대충 그냥 한 40일 정도는 그렇죠. 영상 7도 이하로 아주 시원하게 그렇죠. 이따가 온도가 올라가줘야 이제 되는데 문제는 2016년 이후로 이 조지아 전체적으로 온도가 계속 올라간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복숭아 이 생산량이 잘 나지 않아서 네네. 복숭아를 키우시던 분이 이제 최근에는 딸기, 뭐 피칸 이런 쪽으로 이제 장복을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 상징적으로 조지아주의 복숭아지 네. 경제 규모로 보면 이제 이를테면 모카, 조지아주 모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 14억 달러 정도 되는데 1조 한 7천억. 네, 2조 가까이 2조 좀 안 되는 정도 네네네네. 사이즈인데 복숭아는 경제적으로 보면 한 3,400만 달러? 이게 별로 이제 크진 않은데 상징적인 존재인 거죠. 보면. 근데 면화 모카 이거 아직도 많이 해요? 아직도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모카 생산량으로 따지면 이집트 그다음에 미국이 탑을 다투죠. 보면은 그래서 가끔 왜 이렇게 무슨 아메리카 옷에- 코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네. US 코튼 뭐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농업 보조금 네네. 많이 주잖아요. 그 보조금 중에 이제 상당수가 이제 모카. 모카로 이제 가는 거죠. 품질 좋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조지아주 복숭아는 이제 남북 전쟁 이전에는 주로 야생으로 그냥 막 들여서 막 이렇게 자랐대요. 네. 그런데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재건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조지아주 쪽에서 생각했을 때 면화가 경제 기반인데 북부 사람들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면화 코톤이라는 게 너무 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이거죠. 노예의 상징. 노예 상징처럼 이제 킹 코톤이라는 게 이제 너무 안 좋은 이미지니까 네네네.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겠다 하다가 눈에 띄는 게 복숭아요? 그렇죠. 복숭아 뭐 특별히 의미는 복숭아는 왠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기 좋고 좀 네. 이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또 한편으로 보면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게 네. 조지아가 미국 전체적으로도 봄이 빨리 찾아오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기 출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이제 특히 이 냉장 철도가 등장하면서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조지아 복숭아가 올라가면서 네. 명성을 떨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되게 비쌌대요, 옛날에는. 복숭아가. 예, 1885년에는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붓셀. 미국 애들은 이제 붓셀 네네네. 하잖아요. 한 8갤런 정도 되니까 한 뭐 30리터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 그 당시에 복숭아 1부셀당 $15.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하면 $500 정도 돼요. 에?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비쌌대요 옛날에. 오. 그런데 지금 1부셀이 얼마냐? 네. $15 못 받는다고 합니다. 대충 그러니까 뭐 그냥 말 편하게 한 자루에 그렇죠. 옛날에는 한 60만 원. 60만 원 했는데 지금은 이제 2만 원 좀 넘게 받는 거죠. 지금. 옛날 복숭아가 진짜 비싼 과일이었군요. 비싸고 귀했던 이제 그런 과일이었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 그 바나나 정도 그렇죠.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복숭아 하여튼 미국 내 최대 산지가 조지아인 거죠? 아니요, 제일 최대 산지는 그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예, 경제적으로는 캘리포니아가 1등인데 캘리포니아주는 원체 나는 게 많으니까 네네네. 뭐 복숭아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지아는 이제 복숭아가 우리의 상징 뭐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조지아에 네, 어떤 저는 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네. 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첫 시간에 한국 기업들이 이 조지아주에 엄청 많이 간다라고 네. 했고 특히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 서베너 지역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건설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서베너가 어디냐? 네네. 조지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베나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서베너. 예, 서베너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틀란타 동남쪽으로 보면 쭉 이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서베너. 약간 그냥 대충 읽기로는 사바나 지역 그 사바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영어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바나 뭐 저도 처음엔 사바나인가 했는데 서베너라고 읽더라고요 보면은. 예, 그래서 이 오래된 아열대 도시입니다. 아열대 도시. 예, 미국 남부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옛날 도시들 되게 많네, 희한하게.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보면은. 네. 근데 이 서베너가 대표적인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 동부 저 위쪽에 있는 이 얘네들 식민지였던 것 같은데 네. 조지아도 옛날에 식민지였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남쪽에 있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조지아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네. 지역이 이 서베너입니다. 그래서 음. 1733년에 벌써 이제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하던 이제 네.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 영국 식민지 때는 주도 역할을 하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 서베너라는 이름은 이제 방금 정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사바나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초지. 초원, 예. 예. 그래서 이 서베너 지역이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습지대가 곳곳에 있습니다. 바닷가 동네다 보니까 이 옆쪽 지역이 뭐 네. 야생동물 보호 지역, 뭐 생태계 보존 지역 해서 습지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광대한 습지대를 의미하는 이제 사바나에서 나와서 서베너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원래 이곳에 거주하던 이제 인디안 이름이 이제 쇼니라고 했는데 이 쇼니가 써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베너로 바뀐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 사바나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은데 좀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조지아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서베너는 동쪽 끝에 네.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재밌는 게 애틀란타는 요 약간 서쪽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많은 도시들이 이 조지아주 도시들이 다 경계선에 몰려 있어요. 서베너도 보면은 바로 위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가깝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말씀드린 오거스타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붙어 있는 주 경계. 주 경계 도시들이 주로 몰려 있는. 그래요? 여기 이제 그 콜럼버스라는 동네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옆쪽인 엘러베마 주랑 경계를 딱 맞대고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왜 그러지? 희한하게 다 동네들이 주로 이렇게 경계선에 몰려 있는 동네인데. 저 경우는 그럴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너무 세금이 싸요. 네. 그럼 이제 옆 주에서 네. 술이나 담배 사러 네. 바로 그 경계까지만 와서 그거 사갖고 가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동쪽은 항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발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서쪽 편 같은 경우는 원래 조지아주가 훨씬 컸어요. 컸는데 쪼개지면서 그렇게 그리고 당 경계로 이렇게 되는구나. 나누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서베너라는 동네는 이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적은 293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 한 절반
정도 되는 동네고 인구는 네. 15만 명. 15. 예. 그러니까 주변 지역까지 다 합해도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 그러니까 서베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봉이죠. 뭐. 따봉입니다 네. 보면은. 그래서 이 서베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이 한 36%, 그다음에 아프리칸 이제 이 계열이 이제 48%. 흑인이 더 많네요. 이 남부 지역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계통이 한 4% 정도, 히스패닉이 한 6% 정도 되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것처럼 좀 덥고 습한. 네네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30에서 33도 정도까지 이제 올라가고 겨울철 같은 경우도 한 25도. 그래요? 예. 겨울이 뭐 없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눈은 절대 안 오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남부 지역은 어떻게 보면 더운 동네. 그래서 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람들이 살기 힘든 동네. 병충해 저기 뭐 말라리아나 이런 벌레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게 많은 동네. 그래서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에어컨의 등장으로 이제 남부가 살려주셨고. 예,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비는 그렇다고 아주 많이 오진 않아요. 연간 한 1200mm 정도 오니까 주로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 기후랑 어떻게 보면 여름철은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겨울철은 따뜻한 이제 이런 동네인데 이 서베너 같은 지역은 옛날서부터 이제 계획 도시였습니다. 처음서부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8세기에 벌써 계획 도시로 만들어진 동네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제임스 에드워드 오글소프라는 오글소프 이름이 참 독특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도시 계획을 했는데 오글소프 플레인이라는 이 왼쪽에 보시는 이런 개념이에요. 가운데 광장이 있고 광장 주변에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이 하나 있으면 블럭의 가운데 광장을 두고 광장 옆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을 배치하고 그 남북으로 이제 사람들이 사는 이제 주거 지역을 배치하는 요런 컨셉이에요. 보면은 저렇게 계획을 했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오글소프 플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최초의 이제 도시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지역인데 동네마다 광장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남미식 그러니까 스페인이 보면 그러니까 남미 쪽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가는 데마다 광장들이 이렇게 동네 중심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이제 따와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73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733년에 이제 이 서베너가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따라서 이제 간 거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이유는 뭐냐?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심이 없잖아요. 저런 식으로 만들면 광장이 중심인데 광장이 여러 곳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에 유럽의 도시 계획이라는 건 왕, 귀족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은데 딱 차지하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계획을 하더라도. 방사형으로 쫙 이렇게 그렇죠. 뭔가 중심지가 딱 있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탈중앙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럽을 휩쓸고 있던 이제 계몽주의, 평등 사상, 뭐 그다음에 세속, 뭐 가운데 교회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컨셉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한 거죠 보면은. 계획은 정말 독특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민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커뮤니티 같은 뭐 시청, 뭐 각종 뭐 공동 시설들이 여기 옆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고, 그 남북으로 다시 이렇게 있는 게 주거 지역 한 블럭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블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사냐? 요 블럭별로 이제 땅을 줍니다. 저 바깥쪽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예, 너희들은 요쪽 블럭에 있는 사람들은 저 위쪽에 있는 농사 짓고 그다음에 텃밭 줄 테니까 거기 가세요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처음에 만들어진 서베너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간 거죠. 근데 도시가 커지면 거기 맞춰서. 우리 같으면 산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평지니까 저런 식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1733년이니까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0년 전. 그러네요. 이 만들어졌던 지역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역사지구, 서베너 역사지구라 불러서 미국 국립공원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66년에 이제 미국 역사랜드 마크 지구라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국립공원이 우리처럼 산, 자연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도심 유적 이런 데도 이제 같이 하는 역사지구로 미국 최대. 그래서 미국 사람들 관광 가는 민속촌처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오글소프 이제 서바나 역사지구 말고도 5개 역사지구가 더 있어가지고 서베너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기는 당연히 이제 항구 도시죠. 그래서 항구 도시이고 이제 19세기에는 미국 뭐 최대 항구 도시였다라고 할 정도. 그래서 미국 최초의 우체국이
이 서베너에 있었다라고 네. 할 정도 이제 그런 지역이었고 지금도 미국 3위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격차가 좀 커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 이 항구가 이 서베너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네.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자동차. 자동차? 예, 그 미국 남부 네. 지역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멕시코 있잖아요. 멕시코가 세계 7위 자동차 공장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어 오면은 서베너항으로 옵니다. 예, 서베너항으로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막 가니까 네. 이 지역이 이제 연간 한 120만 대 정도 차가 들어오는 미국 제 2위의 자동차 이제 전용 항구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 네. 들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지아주가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네. 항구를 열심히 이제 키우는 이제 그런 도시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좋은 항만을 끼고 있으니까 이 지역을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의 미래지향적인 전기차,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기도 한데 뭐 어떻든 조지아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기분 좋은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네가 이 위에 오거스타입니다. 오거스타. 예, 오거스타 그러면 골프장 네, 생각들을 네,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 골프장이 네. 있는 그런 메이저 곳이. 경기 열리는 데가 아마 여기죠. 그렇죠. 예. 4대 메이저라고 그러면 뭐 US 오픈, 네. 영국에서 열리는 이제 D 오픈, 네. 그다음에 뭐 PGA 챔피언십, 네. 그다음에 마스터즈. 네. 근데 마스터즈가 이제 여기서 열리죠, 아, 보면은. 그래요. 예. 그래서 내셔널 골프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곳에 있죠. 정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스가 정말 그림 같죠. 아, 그래요. 예, 정말 아름답는데 처음부터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유래가 깊어서 멋있어진 코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처음부터 멋있게 보여서 뭔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처음부터 멋있게 보인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만든 거죠. 처음부터. 아. 원래 디오픈 뭐 이런 이제 스코틀랜드나 네. 이런 데서 만드는 골프장은 되게 터프하잖아요. 거칠고 막. 아. 근데 이제 아니면 오랫동안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서 네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오거스타가 열리는 내셔널 골프 클럽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골프 대회 중계 텔레비전에 비치는 것들을 되게 중시한. 네. 그래서 이제 이 골프장을 설립하시고 만드신 분이 철저하게 아주 지독할 정도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잘하시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벙커 같은 경우도 네. 이제 화면에 딱 비쳤을 때 그냥 모래를 쓰면 약간 누리끼리 하고 별로 이렇게 안 이쁘단 말이죠. 아. 그래서 여기는 그래요? 석영, 하얀 석영, 거. 예, 하얀 가루를 되게 많이 섞어가지고 네. 아주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은 선명하게 이렇게 아. 쫙 보일 정도고, 그 다음에 해자드 같은 이제 폰드들 있잖아요. 네, 네. 여기도 색깔이 막 어쩜 저렇게 파란색이냐 물이. 물색이. 예, 네. 싶은데 색소를 좀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저렇게 파랄 수는 없는데. 예, 뭐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런 뭐 누가 이제 물 떠가지고 해보니까 염료가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빌 게이츠도 네. 이제 꽤 오래 기다렸다가 회원됐죠 보면은. 진짜요? 예. 빌 게이츠가? 왜냐면은 이제 이런 곳은 철저하게 이제 회원제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정해져 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가야 하나 들어오고 뭐 이런 그렇죠. 거보다. 그러니까 300명 정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기존에 누군가 나한테 이제 넘겨줘야지 내가 회원이 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명문 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초청을 해줘야 한번 칠 수 있는 한 거군요. 분이 당연히 이제 라운딩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되게 영광이겠네요. 이거.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제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서 가서 라운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마스터즈 대회 때 자원봉사자 라고 등록을 하면 이제 구경 한번 가고. 라운딩 할 기회를 준대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친구가 이제 쭉 가서 네. 회원이랑 친구가 가서 내가 그러면 결제할게. 내가 그린피랑 이제 결제할게 그러면 안 된답니다. 회원만 결제할 수 예, 있어요? 회원만 결제. 하다. 예. 굉장히 이게 아주 좀 그래도 뭐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래도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는 꿈의 이제, 고장. 예, 꿈의 고장인데 이게 그냥 골프장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입니다. 오거스타라는 곳은 이제 동네 이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서베너 강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베너 강을 중심으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딱 경계에 붙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서베너를 만들었잖아요. 1733년에 이제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만들고 난 다음에 위쪽에 뭐가 있지? 라고 그래서 강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만든 동네가 이 오거스타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계획 도시라고 네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오거스타 같은 경우는 이 서베너가 미국 독립전쟁 과정에서 영국군이 이 서베너를 점령을 하니까 네. 이 조지아 주도가 이제 오거스타로 잠시 이제 오기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되게 오래된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거스타 같은 경우는 인구는 작아요. 20만 정도 되는. 20만. 예, 20만 정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서베너처럼 다운타운에 이제 보면 역사지구 오래된 동네들 이렇게 있고 시내 대부분이 다 올드타운 이제 이런 지역인데 이 오거스타는 이제 그 19세기에 전성기를 이제 구가를 했죠. 이 지역은 이제 블랙벨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블랙벨트는 뭐예요? 뭐냐면은 이 오거스타 요쪽 지역서부터 해가지고 이 몽고메리 이쪽으로 이어지는 쭉 이어지는 까만 흙에 깔려 있는 이 지질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날 백악기 뭐 이러던 시절에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일 영양분이 많은 이런 퇴적층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 이 블랙벨트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땅이 정말 검어서 실제로 이제 그 검은 땅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희한하게 선거를 해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예, 흑인들이 집중돼 있는 그렇겠네. 이제 그런 지역인데 여기가 오거스타가 이제 그 지역 끄트머리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목화가 정말 제일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제 1854년부터 이 목화를 실어 날라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바너 강을 이용한 오거스타 운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미국 남부에서 아주 중요한 산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 남군은 되게 생산력이 낮았는데 그래도 남군 최대의 공업력을 갖춘 동네가 이 바로 오거스타였습니다. 여기서 총 만들고 화약 만들고 왜냐하면 옆에 이제 강이 있고 뭔가 공장을 돌릴 만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애틀란타를 초토화한 셔먼 장군이 이제 오거스타로 온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이쪽으로 안 와가지고 옛날 도시가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거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조그마한 옛날 도시 이렇게 보이지만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부에서 최초로 전차, 전기, 가로등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정말 제일 잘 사는 이제 동네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20세기 초반까지도 해안 도시가 아닌 지역으로서는 이제 면화 거래 중심지였던 거죠 보면은.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해서부터는 또 이 오거스타 지역에 이제 각종 대규모 훈련 시설, 미군 부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되게 호황기를 이제 구가했던 이제 잘 나가던 이제 그러한 동네였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섬유 산업이 몰락을 하면서 쇠퇴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동네를 이제 이끌어가던 이제 운하도 같이 이제 방치되다가 뭐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살리자라고 해서 운하도 이제 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로 따지면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도 했는데 그닥 그렇게 잘 성공하지는 이제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새롭게 변신할 계기가 찾아옵니다. 2013년. 예, 2013년 10년 전이죠.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가 이 오거스타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뭐 큰일인가요? 일단은 사이버 사령부가 오면 군인들이 대거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각 정치인들이 최고로 땡겨오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부대예요. 그래요? 그럼 군부대가 오면 군인들 가족. 그다음에 미국은 우리처럼 군인들한테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약 컨트랙트로 이제 많이 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이제 그 업체들이 민간 업체들도 오는데 생겨나고. 그냥 일반 무슨 뭐 공군부대 이런 게 아니고 사이버잖아요. 그러면 IT 업체들이 같이 따라온단 말이죠. 보면은 팔란티어 뭐 이런 데들 막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납품하려고 그러면 근처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오래된 한적한 동네였던 오거스타에 갑자기 IT 업체들 젊은 부분이 좀 일어나겠군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이버 보안과 관련돼서 이 오거스타가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면서 조지아 정부도 그러면은 이제 포렌식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쪽 지역에다 이제 몰아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이제 골프장 있는 멋있는 골프장 있는 골프장 오거스타에서 한번 골프 쳐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네인데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지아라는 동네에서 보면 상당히 오래된 중요한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지아주 이야기를 쭉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참 옛날 이야기, 특히 이제 남북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을 그런 동네. 그 다음에 1960년대 민권운동 관련해서도 참 이야기할 게 많은 동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들어서 이 조지아주는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가장 떠받드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조지아가요? 예.
왜 그렇죠? 스윙 스테이트인가? 스윙 스테이트죠.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변심해야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좋아하는 거죠. 네. 굳은 자면은 안 거들떠도 안 보는데 스윙 스테이트인데다가 인구가 1,000만. 볼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제 파워가 이제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이제 엄청난 공을 들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새로운 공장이면 해외에서 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고, 네, 예. 뭔가 그러니까 잘 나가고, 사람 더 몰려들고, 그러니까 하원 의원 더 많아지고, 선거인단 많아지고, 뭐 이런 지역인 거죠. 네네네. 예. 미국에서 만약에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면 요 동네 하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동네가 원체 크니까 네. 뭐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 참 그렇긴 하지만 북부는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북동부 전통의 지역들은. 네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뭔가 새로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찾아보면 주로 다 사우스, 남부 지역이고 그래서 좀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텍사스. 네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좀 오면은 이제 조지아 그리고 플로리다. 인구로 따지면은 플로리다가 지금 제일 미국 내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죠. 플로리다도 한번 좀 예. 다뤄주시면. 예. 그래서 네. 뭐 조지아 뭐 남북 전쟁 관련 이야기를 한번 좀 더 해보고. 네. 예.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좀 하다가 뭐 플로리다든 텍사스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지아주,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의 몇몇 도시들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함께 우리 박사님께 들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저는 일단 복숭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만 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별로 잘 못 먹었습니다. 올해 예. 과일들 맛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복숭아는 특히나 익을 때 그러니까 한 7월 달에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리고 예. 뭐죠? 그 샤인머스켓도 네. 올해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와, 물론 제가 이제 좀 잘못 샀을 수는 있는데 네네. 너무 안 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안 되는데. 아주 망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은 아예 복숭아 아예. 조지아주 절멸입니다. 절멸. 내년엔 또 나겠죠, 뭐. 내년 뭐 잘 되겠죠.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해외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